말씀드린 11명의 의원들은 그나마 자진신고를 했는데요. 아마 코인에 투기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자진신고를 안 한 의원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김남국 불똥이 왜 권영세, 김홍걸로 확산이 돼 있을까? 김남국의 불똥은 무엇일까? 예, 바로 코인. 예, 코인 얘기를 지금 해볼까 합니다. 예, 김남국이 코인을 대거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투자가 아니라 거의 투기성이다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왜? 첫 번째, 업무 연관성이다. 업무 연관성. 예, 이 김남국은 뭡니까? 예, 자신의 국회의원한 지위를 이용을 해서 미공개 정보, 내부 정보라고도 할 수 있죠.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을 해서 돈을 크게 벌었습니다. 네, 물론 뭐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판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돈을 크게 벌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국민적인 공분을 산 것은 뭡니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사고 파는 게 다 드러났죠. 예, 그 시간대, 상임위 열린 시간대에 사고 파는 그런 게 다 증명이 됐고, 또 화면에도 잡혔습니다. 뭔가 법사위를 하는데 막 혼자 핸드폰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자기 발언 시간도 한참 지났고, 또는 뭐 또 발언 기회가 올라오면 시간이 남으니까 막 그냥 이렇게, 예, 상임위 할 때도 코인을 사고 팔 정도로 완전히 거기에 중독된 그런 상황이 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민적인 우리 정서상으로는 얘는 공적인 업무를 맡을 자격이 없구나, 예, 국회의원을 할 만한 애가 아니었구나 라고 우리가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윤리특위가 이 국회의원들 전체에게 자진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진신고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자진신고에 11사람이 가상자산, 즉 코인에 투자를 했거나 또는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11명이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네, 11명이 신고를 했는데, 이거는 자진신고라는 점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식 투자를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자진적으로 손을 들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도 손 안 드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뭐 이 투자 또는 투기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을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윤리특위에서 자, 문제가 되니까 김남국이 이른바 김남국 스캔들로 전국적으로 이게 화제가 되니까 의원들한테 가상코인 투자를 했거나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자진신고를 하라라고 약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달랑 11명만이 투자를 했거나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이죠. 예, 300명 중에서 한 사람 제명을 당했으니까요. 네. 이상직이죠. 이상직, 이스타항공에. 예, 299명 중에서 11명만 자진신고를 했는데, 네, 정말 그럴까요? 11명 정도만 코인을 투자했을까요? 네, 저는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가야 이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최소한도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가상투자를 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 11명 중에 바로 권영세가 들어있고 김홍걸은 뭡니까? 대통령 아들 아닙니까? 김대중의 아들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이게 이른바 몰래 나는 이제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아마 100명은 넘을 겁니다. 제가 기자생활 30년을 종합적으로 녹여서 하면은 틀림없이 동그라미 11명이 아니라 동그라미를 하나 붙여서 110명 이상은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고한 11명이 그나마 신고를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사실 해줘야 되죠. 네, 신고를 안 하고도 지금 노심초사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뭐 명단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표를 여러분께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권영세, 김홍걸, 네, 이양수, 김정재, 유경준, 이종성, 김상희, 전용기, 조정훈,
황보승이 이렇게 자진적으로 내가 코인에 투자를 했다 또는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요 11명입니다. 네. 권영세는 당연히 국민의힘, 김홍걸은 민주당, 이양수 국민의힘, 김정재, 유정도, 이종성 다 국민의힘이죠. 예, 민주당은 김상희, 전용기, 시대전환의 조정훈, 예,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다가 탈당을 한 황보승이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도 권영세, 김홍걸이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투자 횟수가 상당히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번 공부 삼아 몇 사람들은 야, 하도 코인이 하니까 코인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공부 삼아 1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라고 금방 팔았죠.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 손해보고 팔았다 하더라도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요. 예, 손해보고 팔았다. 정말 대부분 다 손해보고 팔았다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 제대로 투자를 할 사람도 많지가 않고 거기에 정통한 사람도 별로 많지가 않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돈이 많다 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 코인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코인, 예,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없으면 코인 투자 아무리 공부가 이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도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권영세 의원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제가 이 논평을 하겠습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죠. 예,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예, 왜 그랬는지 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고 워낙 그 중요한 통일부 장관 때는 다 팔고 손해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도 이 코인을 사고 팔고 했더군요. 그런데 그 횟수가요. 권영세가 400회가 됩니다. 400회. 김홍걸은 100회 이상 넘게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명단 11명 말씀을 드렸지만 한두 명은 뭐 100만 원 정도 사서 코인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국회에서 좋은 입법을 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는 일견 이해할 구석은 있어도 400회 이상이 거래가 됐다. 그리고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이 됐다. 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이게 그 바쁜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왜 이 경제적으로도 든든하신 분이 왜 코인을 저렇게 열심히 거래를 했을까? 이 돈을 진짜 벌기 위해서 투기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권영세 의원의 이번 코인 논란 이거는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고 구구한 변명 이런 것보다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 공직자로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 더더군다나 이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얼어붙고 경색되어 있는데 세상에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코인 거래를 더 간이 하고 앉아 있고 하는 그런 게 글쎄요, 참 권영세를 참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의원으로 봤더니 그게 아닌가배 하는 분들이 다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권영세 하면 또 뭡니까? 강남, 서초, 송파 빼놓고 유일하게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지난 총선에서. 실제가 그렇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 이른바 강남벨트에서는 국민의힘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죠. 거기에서 당연히 거기는 누가 가도 당선이 되는 거고, 그렇죠? 태영호라든가 누가 가도 당선이 되는 건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바로 권영세 의원이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권영세, 더더군다나 통일부 장관을 이 정부에 들어서 처음으로 통일부 장관을 했는데 글쎄요, 통일부 장관 이후에도 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 400회 이상을 하고 있다. 이거는 물론 통일부 장관 이전까지 다 합해서 400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권영세를 아주 사심에 휘둘리지 않은 참 좋은 정치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이제 살만한 부분을 본인이 자초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요. 예, 그러고 누적 거래가 10억 이상이다라는 거에 본인이 해명을 했더라고요. 예, 누적 거래가 10억 이상,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한 게 아니고 누적 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500만 원이 늘었다. 그러면 이걸 다 팔고 1,500만 원을 또 투자를 하면은 예, 이게 원래 투자 금액은 뭡니까? 1,000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500만 원인데 이 윤리특위에서는 처음에 1,000만 원 플러스 두 번째 산 1,500만 원을 합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2,500만 원으로 계산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 권영세를 비롯해서 또 김홍걸, 예, DJ의 아들 김홍걸이 나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했는데 왜 무슨 10억이 넘어요? 라고 억울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계산 방식의 차이인 것이죠. 네, 아무튼 지금은 액수보다도 야 무슨 400회를 넘게 투자를 해 권영세. 아니 저 사람도 100회 넘게 투자를 했대 김홍걸. 예, 이 두 사람의 지금 예, 주목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 권영세는 그렇다고 치도 김홍걸은 어떻습니까? 김홍걸, 네, 김홍걸 DJ의 아들 김홍걸 왜 투자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군요. 상속세, 예, 상속세가 동교동에 있는 집, DJ와 이희호 여사의 이른바 동교동계 상도동계라고 하는 그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동교동 집을 예, 바로 이 김홍걸이 상속을 했죠. 그 위에 김홍일, 김홍일이 제일 큰 아들이고 그 중간에 김홍 뭡니까? 김홍걸은 김홍일, 예, 둘째 아들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혹시 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있으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 아들, 셋째가 이제 김홍걸이죠. 네. 그리고 이호 여사 사이에 난 아들은 김홍걸이 유일하죠. 나머지 둘은 이제 사별한 또 전 부인 아들인데, 예, 뭐 상속세가 이거 말고도 꽤 있습니다. 강남에도 집이 한 서너 채가 되더군요. 마포에도 집이 있고, 예, 마포, 강남 또 어디 해가지고 네 채를 보유를 한 상당히 아주 부자 정치인이죠. 이 정도는. 근데 아마 이 부동산만 있지 현금은 별로 없었나요? 예.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코인에 손을 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성으로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잘만 하면 주식보다도 10배 50배 더 벌 수 있는 코인 투자를 투기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수십억이 나온 상속세를 갚기 위해서 부동산 팔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 잘 코인을 투기를 하면은 투자를 하면은 수십 배 벌 수가 있다라는 말에 거기에 투기에 가담을 했다. 예, 투기라는 강물에 뛰어 올라왔다 하는 얘기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글쎄요, 뭐 국민 여러분께서 아이고 참, 예, 참 저런 사람들도 다 이게 투기 또 돈도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 투기의 강물에 첨벙첨벙 예, 빠져 들어가는구나 하는 얘기니까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네. 여기에 말씀드린 11명의 의원들은 그나마 자진 신고를 했는데요. 아마 코인에 투기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자진 신고를 안 한 의원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거는 뭐 제 기자 생활 30년을 통해서 감히 말씀드린데 자진 신고 안 한 사람들이 예, 저는 한 뭐 100명 정도 최소한도 100명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이고요. 예, 김홍건 맞네요. 둘째 아들 그러죠? 예, 김홍일, 김홍업. 이 사람은 제일 김홍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리치빌님, 경혜님이 동시에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장승희님도 아셨고요. 네. 국회는 바로 정보 취득 장소로 활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보 취득 장소. 예, 국회의원이면은 어떻습니까? 각종 정보와 입법 과정이 다 한 군데로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입법에 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임위가 어떻든 간에 이 코인에 관련된 그 입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로비를 받고 유리하게 그런 그 거래소라든가 코인 또 전문 업체 이런 것들의 로비를 받고 얼마든지 예,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회의원들 이들은 또 항변을 합니다. 나는 코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무위원회가 아닌데 왜 나를 직무 연관성으로 이렇게 몰아가나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들만의 변명이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회에 어떤 상임위를 있던 간에 포괄적으로 그런 입법 로비를 접촉을 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돈 주고 노벨상을 받아 집 사고 쌈박질이나 합니다. 조풍님. 네. 그렇군요. 예. 집 사고 쌈박질하는 게 이제 그 아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 지금 얘기했듯이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세 사람이 재산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 소송이 진행 중일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자진 신고 안 한 분들 훨씬 많을 거라는 김 박사 말에 100% 동의합니다. 경환님 말씀에 아마 상당 부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도 국회의원 자리는 저들은 부업인 듯합니다. 우리 강세희님, 네, 도둑과 사기꾼 사관학교입니다. 예, 국회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군요. 권영세 참 그렇군요. 예, 부하이콘님 그렇습니다. 예, 권영세 이분도 뭐 지금까지는 상당히 크게 뭐 책 잡힐 그런 그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거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도 몇 푼이나 번다고 그 이른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핸드폰으로 막 주식 사고 팔듯이 코인을 사고 팔고 그 회수가 400회가 넘는다. 예,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아마 국민 공감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상속세 내려고 코인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김홍걸의 그런 또 변명도 사실은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